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드디어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우리나라의 한화가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함께 최종 후보에 올랐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그 이야기를 해봐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한화가 선정된 건 무엇보다도 한화와 현대가 원팀이 되어서 그 덕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어서 이루어낸 성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캐나다는 내년에는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고 하는데요. 과연 우리나라가 60조 규모라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최종 후보가 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 전에 앞서서 이번에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 소식이 인도에서 나왔습니다. 그건 인도가 추진하고 있던 잠수함 도입 사업인 프로젝트 75화의 최종 후보로 독일의 214급이 선정되었다는 소식입니다. 그런데 왜 인도가 독일 잠수함을 도입하기로 한 소식에 화가 났냐면요. 그건 인도가 우리를 가지고 논 것 같아서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인도가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도입하려 했던 사업이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보고 3급도 후보에 올랐다가 독일이 승리했는데요. 그러나 독일이 승리했다고 해서 무조건 독일 잠수함이 되는 게 아니라 독일 업체가 우선 협상 대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정작 독일에는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이 없었기 때문에 협상이 결렬되고 우리를 다시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인도가 3,000톤급 잠수함을 건조하기를 원하면서도 말도 안 될 정도로 저렴한 가격을 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만일 독일이 새롭게 3,000톤급 잠수함을 설계한다고 해도 그 구성품의 상당 부분을 우리로부터 도입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만일 독일이 새로운 3,000톤급 잠수함을 개발하고 3,000톤급 잠수함에 적합한 장비까지 다시 개발하면 비용이 너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장보고 3급의 구성품을 구매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을 한 건데요. 그런데 최종적으로 인도는 현재 독일 티센크루프에서 만들고 있는 잠수함 중에서 가장 저렴한 U214급을 선정해버린 것입니다. 티센크루프의 최신 잠수함인 U212CD급도 아니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터키에 생산을 위탁하는 214급을 선택을 해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완전히 가격만 보고 최종 선정을 한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뭐 하려고 지금까지 인도는 3,000톤급 잠수함을 도입할 거라고 한 건지 이해가 안 가고요. 더 웃기는 건 인도가 처음부터 가격이 저렴한 2,000톤급 잠수함을 원했다면 우리는 아마 이 사업에 도전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의 어떤 사업에 도전하는 것도 절대로 공짜가 아닙니다. 이것도 다 돈이 들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사업에는 아예 도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 인도는 3,000톤급 디젤 잠수함을 도입한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돈을 들여가면서 인도 사업에 참여했던 건데, 이게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인도에 농락당한 것 같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인도 사업에 도전하고 사업에서 탈락한 다음에도 부품 판매라도 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고작 U214급을 도입하기 위해서 그 난리를 친 거냐고요.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런 인도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상종할 수 없는 상대이긴 한데,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너무 규모가 큰 시장이라 답답하네요. 그리고 한때 우리나라에 KF-22를 도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 이집트가 중국의 J-20 전투기를 도입할 거라는 소식이 나왔네요. 이집트는 한때 J-10을 도입한다고 하더니 갑자기 J-20을 구매한다니, 앞으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미국에서 KC-46 공중급 6기를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했지만요. 저도 정말 KC-46은 도입하고 싶지 않네요. 미국에서 공중급 유중 사고가 있었고 이번에 그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이번 사고는 급유장치 결함 때문에 발생을 했으며, 미국 내에서는 급유장치 결함으로 인한 사고가 이미 최소 3건이 있었고, 이런 사고가 발생한 이유는 급유장치가 너무 뻣뻣해서라고 하는데요. 아파치 헬기 도입하기 싫어서 제가 이거라도 도입해야 한다고 이야기는 했지만, 정말 유럽의 KC-330은 이미 자동 급유장치까지 개발에 성공한 상태에서 미국은 급유장치 하나 못 만들어서 급유하다가 전투기가 파손되는 일까지 발생을 한다는 게, 정말 이런 걸 우리가 도입해야 하나 하고 한심한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이런 기체는 도입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다고 아파치 헬기를 도입할 수도 없고 답답하네요. 보잉에게 제발 잘 좀 만들어 보라고 이야기해야 하는 걸까요? 그리고 아주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무슨 소식이냐면요. 미국에 있는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 11척의 함선을 수주했는데요. 그런데 이 수주 자체는 발주처가 미국 내에 있는 한화의 자회사라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한화 스스로가 발주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수주 자체는 별로 대단한 건 아닌데요. 여기서 재미있는 건 이번에 수주한 선박들입니다. 11척 중에서 10척은 지금까지 필리조선소가 만들어 오던 그냥 흔한 컨테이너선이라고 하고요. 이런 함선은 동남아 국가나 중국에서도 만드는 거라 당연히 미국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건데요. 문제는 나머지 한 척입니다. 나머지 한 척은 바로 LNG선인데요.
바로 이번 수주의 핵심은 이 LNG선입니다. 왜 이 한 척의 LNG선이 중요하냐면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함선을 만든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함선을 가장 많이 만들까요? 당연히 군함도 아니고요. 그리고 요즘 알래스카 개발이다 그리고 북극 항로 개척이다 해서 쇠빙선도 많이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쇠빙선도 미국이 가장 많이 발주하는 함선은 아닙니다. 미국이 가장 많이 발주하게 되는 함선은 바로 LNG선인데요. 이번에 우리가 미국과 관세 협상을 하면서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대량의 가스를 구매하기로 했고 미국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다른 나라에도 대량의 가스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필요한 함선은 LNG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LNG선은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고 극히 일부 국가만 건조할 수 있고 미국도 만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가장 많이 판매할 함선은 군함도 쇠빙선도 아닌 바로 LNG선입니다. 아마 이것 때문에 현대에 이어서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조선소인 삼성도 군함이 아니라 LNG선으로 미국에 진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화의 필리조선소에서 LNG선 한 척을 수주한 건 의미가 큰데요. 그런데 문제는 미국 내에는 LNG선을 건조할 수 있는 조선소는 없고 당연히 필리조선소도 LNG선을 건조할 능력은 없습니다. 그럼 필리조선소는 이 LNG선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번에 한화가 필리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드는 방식이 우리가 앞으로 미국에 군함을 판매하는 방식이 될 거라고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그 구체적인 방법은 나오지 않았는데요. 지금 기사에 나온 이야기에 따르면 한화의 거제조선소에서 LNG선을 만들고 그 배를 미국의 필리조선소로 옮겨서 마무리 공사를 한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메가블록을 미국에 보내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는 게 아닌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완성을 해서 미국에서 외관 공사 마무리만 한다는 건데요. 이 뜻은 우리나라에서 진수가 가능한 함선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의장 공사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가능할까요? 분명 미국 법률상 이런 방법은 불가능합니다. 미국 법률상 절대로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 배를 미국에서 만들었다고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에서 이게 가능하게 할 거라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마스가 프로젝트에 대한 우리나라와 미국의 실무진 간의 협상이 미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의 존스법 등을 개정하는 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통해서 존스법 등을 우회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조한 함선을 미국에 판매할 길이 열린다는 뜻입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넓은 의미로 보면 그냥 배를 완성하고 미국에서 최종 마무리만 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거의 완성된 배를 미국에 판매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럼 왜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마 수익성 때문일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 일본의 국제투자은행인 노무라에서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노무라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왔냐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익성 악화 문제를 거론했습니다. 만일 마스가 프로젝트가 미국 내에서 함선을 건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면 미국 내의 숙련된 노동자 부족,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악화될 거라는 예상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리고 이 말이 사실일 것입니다. 저도 누차 미국에서 조선소를 운용해서 흑자를 보기 힘들 거라고 이야기했고 정말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 조선소를 해서 큰 이익을 남길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일본의 노무라는 우리가 했던 예상과 같은 예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노무라만 이런 예상을 한 게 아닐 것이고 당연히 국내 조선소들도 비슷한 예상을 했을 것이고 특히 그래서 현대와 삼성은 미국에 대한 투자를 지금까지 꺼려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3대 조선소 중에서 하나만이 미국에 대한 투자에 적극적이었는데요. 그래서 당연히 미국에서 함선을 만들어서는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없을 거라는 건 누구나 예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이고 아무리 우리 정부와 미국 정부가 압박을 한다고 해도 수익성이 없어 보이는 사업에 누가 투자를 하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실무진들은 현실적으로 당장은 미국 내에서 함선을 만드는 건 무리이고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함선을 만들어서 미국에서 최종적으로 일부 외장 공사만 하는 수준으로 의견을 모은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마치 유럽이 군함을 만들 때 군함에 장비를 탑재하지 않고 배가 물에 뜰 수만 있으면 진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 함선이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완성을 해서 함선 스스로가 자력 항해를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조선소로 가고 미국 조선소에서 마무리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모든 함선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지는 않고 역시 이번에 우리와 미국 실무진들의 입에서도 메가블록 방식 이야기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일부 함선은 분명 메가블록 방식으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겠지만 모든 함선이 메가블록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일부 함선은 항해가 가능할 정도로 우리나라에서 배를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까지는 미국 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리 해야지만이 우리에게도 수익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걸 군함에 적용을 하면 결론은 우리는 우리나라에서 군함을 만들고 엔진도 달고 함교도 만들어서 자력항해가 가능하게 만들어서 미국에 보내고 미국에서는 최종적으로 수직발사기나 레이더만 탑재하는 형식으로 배를 완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실질적으로 배는 우리나라에서 다 만들고 미국에서는 샴페인만 터뜨리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마스가 프로젝트는 갈수록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네요. 그럼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캐나다 잠수함 사업 이야기를 해봐야 하는데요. 이번에 우리나라의 한화가 독일의 티센크루프와 함께 최대 60조라고 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최종 후보로 올라갔는데요. 그래서 조만간 캐나다 총리까지 방한을 해서 우리 한화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물론 캐나다 총리는 독일도 방문한다고 하고요. 그러나 물론 저는 이번에 우리가 최종 후보로 선정될 거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 캐나다에서도 중요한 사업이어서 캐나다 언론에서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고 그래서 우리와 독일이 최종 후보에 선정될 거라는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정된 건 저로서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다만 캐나다 언론에서는 올해 안에 최종 후보를 선정할 거라고 했었는데 내년에 최종 후보를 선정한다고 해서 오히려 사업은 좀 밀린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캐나다 사업은 분명 우리가 가능성이 있다고 오래전부터 이야기해왔는데요. 그럼 지금 시점에서는 독일과 우리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가능성이 높을까요? 엄밀히 말하면 독일이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우선 독일 측에서는 캐나다에게 유럽의 무기 공급망의 일원이 되라고 꾸준히 이야기했고 캐나다도 유럽의 공급망 참여에 실제로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건 캐나다는 이번에 잠수함 사업자를 선정하면 단순하게 그 나라에서 잠수함만 사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주포 등 다른 무기들도 패키지로 살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이 캐나다는 지금 미국과 관계가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군사력을 강화해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코 잠수함 도입만으로는 끝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 이런 이야기 말고 과연 우리의 장보고 3와 독일 잠수함 중에서 어느 게 더 성능이 뛰어날까요? 두 잠수함의 성격은 좀 다르지만 종합적인 성능은 독일 잠수함이 더 우수합니다. 현재 이 사업에는 우리나라에는 한화와 현대 연합팀에서 장보고 3 블록2를 기반으로 하는 잠수함을 그리고 독일에서는 독일과 노르웨이가 공동으로 개발하고 있는 U212CD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 잠수함이 만들어진 이유가 좀 독특합니다. 이 잠수함은 원래는 노르웨이가 잠수함을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노르웨이가 도입하는 잠수함의 수량이 많지 않아서 절대로 노르웨이가 원하는 가격에 납품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서는 아직 수명이 남아있는 자신들의 잠수함을 퇴역시키고 제3국에 판매하고 독일 해군도 U212CD를 도입하기로 하면서 잠수함의 생산량을 늘려서 가격을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개발되는 게 이 잠수함인데요. 그러나 물론 수출을 위해서 독일이 필요 없는 잠수함을 도입하는 건 아니고요. 독일도 자신이 처한 전장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새로운 변화한 전장 환경에 적합한 잠수함이 필요해서이긴 합니다. 정확히 이 잠수함의 이름은 기존의 독일이 보유한 U212와 동일한 이름을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름만 같을 뿐 기존 U212와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특히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기존의 212급이 주로 낮은 수심에서 작전을 하는 것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면 U212CD는 낮은 수심보다는 깊은 수심의 작전에 적합하게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잠수함과 다르게 기존 잠수함들은 잠수함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소음을 감소했다면 이 잠수함은 자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는 건 물론 일종의 적 액티브 소나에 반사되는 반사파의 형상까지 고려해서 스텔스 형상까지 적용해서 피탐지 가능성을 줄였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물론 현재 이 잠수함이 실존하는 건 아니지만 현존하는 잠수함 중에서 미국의 최신 핵잠수함까지 포함해서 현존 최고의 스텔스 성능을 보유한 잠수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캐나다가 잠수함을 선정하는데 단순하게 잠수함의 성능만 보고 선정하는 것 아니고요. 당연히 이 잠수함도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캐나다는 북극해에서의 장시간 작전을 고려해서 3,000톤급 이상의 잠수함을 원하고 있지만 이 잠수함은 2,600톤으로 3,000톤이 되지 못하며 그래서 당연히 우리 장보고 3급에 비해서 작전 가능 시간이 짧고 항속거리도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에 자망할 수 있는 잠수 지속 시간도 우리 장보고 3에 비해서 짧고요. 다만 이 잠수함은 원래 북극권 나라인 노르웨이를 위해서 개발된 만큼 북극권에서의 작전에 더 적합하게 만들어졌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더해서 우리의 장보고 3급 잠수함은 수직발사관을 배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지만 문제는 캐나다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같은 걸 운용할 생각이 없고
그냥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정도만 운용할 계획이기 때문에 독일의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이 없다고 해도 독일 잠수함도 어뢰 발사관을 통해서 얼마든지 순항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잠수함이 수직 발사관을 가진다고 해도 그게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만한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분명 독일의 잠수함과 우리의 잠수함은 서로가 장단점이 있지만 문제는 우리는 아직 장보고 3를 한 번도 수출한 적이 없고 상대는 서방권에서 가장 많은 잠수함을 수출한 독일의 티센크루프라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잠수함의 신뢰성 면에서 독일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는 점이 아주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역시 캐나다도 백인 국가이고 그리고 캐나다는 지금까지 미국산 무기와 유럽산 무기만 구매해 왔기 때문에 우리나라 무기에 대해서 너무 생소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분명 우리나라가 최종 후보에 올라갔지만 우리가 승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우리가 승리하려면 절대로 업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우리 정부 차원에서 뭔가 대단한 제안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무기 말고 뭔가 경제적이든 외교적이든 캐나다가 관심을 표명할 만한 뭔가를 제안해야 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캐나다에 뭔가를 제안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업에는 독일이 될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의 잠수함이 캐나다 사업의 최종 후보에까지 오른 것만으로도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이번에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할 수 있었던 건 역시 이번에는 현대와 한화가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하나의 원팀을 만든 이유가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최소한 국내에서는 싸운다고 해도 해외에서는 무조건 원팀으로 진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보기에는 캐나다는 독일과 우리나라 중에 어떤 나라를 선택할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